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붉은색의 넥타이를 보니 오늘 국내장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화끈하게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생각만큼이 좀 안 올라갔고. 네. 오늘 또 미증시도 떨어졌고요. 그쵸? 3대 지수가 네. 모두. 네.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를 많은 분들께서 FOMC 회의로 꼽으실 겁니다. 이제 개최 합니다. 금리 인하가 가장 유력한데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유력한데 문제는 당분간 마지막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 이 그렇죠. 부분이 네. 좀 네. 우려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18일 날 당장 이제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이제 또 발표가 되겠죠. 네. 25bp 인하 가능성 페드워치 같은 경우 한 99%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말 점도표가 지금 4.375%인데 계획대로 될 거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9월 달에 연준이 전망했던 경기 지표가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3분기 GDP가 2.8% 나왔고요. 10월 근원 PC도 한 2.8%, 그 다음에 11월 CPI는 2.7%, 실업률이 4.2% 나오다 보니까 연준이 계획대로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 좀 기준금리하고 인플레이션 스프레드가 너무 불균형이 커요. 한 200bp 이상 벌어져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변국, 특히 이제 ECB 같은 경우도 3.15%로 이제 금리를 내렸고요.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B컷까지 했습니다. 50bp까지 내렸거든요. 그래서 트럼프플레이션 대비까지 감안한다면은 이번에는 무조건 내려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좀 중요한 게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건가? 네, 이게 지금 가장 지금 더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일단 시장 보면은 1분기, 2분기, 2분기는 연준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 실행 효과를 좀 지켜보면서 관망을 취할 거라는 게 가장 큰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정책적 효과를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예상했던 경기 지표가 유지된다면은 3, 4분기에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되는 게 만약에 지금 이제 2025년도 이제 경기 전망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9월 달에 얘기했던 것은 2025년도로 이제 2% 이제 성장에다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도 이제 2% 이제 초반 그리고 또 많이 보는 게 점도표를 3.375%로 이미 내려놔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나오는 그 연준의 어떤 경기 전망치에서 어떻게 변화될 건지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 플레이션에 대한 반영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트럼프 플레이션에 대한 어느 수준까지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만약에 나오는 경기 지표라든지 점도표를 좀 본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1, 2분기는 시장 전망 정책을 좀 확인해 보고 3, 4분기에 통화 정책을 지속할 거라는 부분이 맞아 떨어질지 아니면은 계속 통화 정책을 이어갈지 바로 1, 2분기에 그게 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앞 코너에서도 2025년에 미국 증시는 장밋빛 전망이 큰데요. 실제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기준으로 목표가 상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의 횟수가 예상했던 4회에서 2, 3회로 줄어들어 버리면 그 긴장감이 고스란히 증시로 오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리서치 하우스들이 지금 최대는 7,100까지, 오펜하이머는 7,100까지 네. S&P를 예상을 했어요. JP 모건이라든지 다른 쪽 한 6,500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내년에 이제 미국 S&P의 변동성이죠. 변동성이 하방으로 10% 정도는 충분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시장이 일단 관망세로 갈 거라는 거죠. 그 사이에 만약에 생각만큼 만약에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또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적 효과가 없다라고 그러면은 한 마이너스 10% 정도 조정은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하반기에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다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여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약 후광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게 다 지금 시장에 반영돼 있는데 지금 저희는 결과치만 놓고 보면 6,500, 7,100을 얘기하는데 네.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약간 우려감도 섞여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온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미증시는 굉장히 높게 잡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매파적인 성향에 대한 우려감이 크지 않냐. 근데 그것은 트럼프 시대가 오면 좀 관망세. 그리고 내년은 전략 후강 네, 그쵸, 쪽으로 맞습니다. 좀 네.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근데 내일 새벽에 이제 미국의 FOMC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시장으로서는 시장 영향력이 그만큼 더 높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네, 금리 맞습니다. 결정인데요. 최근에 한국 시장의 시장 영향력이 매우 높음이에요. 맞습니다. 일본 시장을 바라보는 네. 그 관전 포인트는요. 네. 일단 지금 2주 전에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가 지금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이제 그때 보니까 3분기 GDP 성장률이 한 1.2%가 나오는데 11월 CPI가 2.2%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이 상태에서 못 잡으면은 일본 입장에서는요 실질 경제 성장률이 또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반영돼 있는데 결국은 뭐 기준금리 인상이 되게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결국 2일 전에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내년 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환율이 좀 변동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네. 만약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네.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양국 간의 이제 기준금리 스프레드가 이제 한 400bp 정도로 이제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상태가 된다면은 그동안 계속 엔캐리 자금이죠. 네. 미국 증시에 되게 호재로 작용했던 엔캐리 자금들이 청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도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 같이 동시에 움직여버렸을 경우. 국내는 최악이네요. 국내도 최악이죠. 네.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좀 뭐 최근 한 2, 3일 동안 또 바뀐 것은 아무래도 일본은 기준금리를 이게 바꾸고 이럴 경우에는 미국에 기본적으로 확인을 받고 한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달을 들어오는데 과연 12월 달에 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지금 이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저는 아마 1월 달로 연기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쪽에 좀 비중을 좀 높게 두고 있습니다, 지금요. 내일이 디데이네요. 네, 완전 디데이입니다. 예, 새벽 그렇습니다. 아침까지. 예. 내일 아침에 미국의 금리 인하 확인하고 혹시나 내일에 일본 금리 인상 소식까지 겹쳐진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데 아마 금리 인상은 1월로 미뤄지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일본? 트럼프 행정부의 예.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네. 그래서 자, 중간에 낀 국내는 정말 참 좋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소식도 좀 들어볼까요, 대표님? 엔비디아가 최근에 대장 엔비디아의 좀 내림세를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쉬어가는 동안 브로드컴이 완전 AI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했잖아요. 네. 두 종목을 좀 비교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시대가 지고 브로드컴의 시대가 왔다. 그 정도로. 그다음에 아니면 다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영향력을 브로드컴이 일정 부분 충분히 이제 대체를 할 거다.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뭐 시장에서 3일 동안 주가가 한 40%가 급등했다. 어제 한 4% 정도 좀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좀 보니까 미국에서 그런 뉴스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한국 뉴스들이 조금 더 오버한 게 아닌가. 네, 분석을 좀 해보면요. 엔비디아는 이제 AI 부스터를 만들고요. 브로드컴 사실 AI 쪽 AP죠. 어플라이드 프로세서 쪽이죠.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 양쪽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브로드컴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엔비디아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향후에 그 IT 랠리를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저는 반대로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보고요. 보면은, 이번에 이제 좀 잠깐 분석을 해보면은, 이번에 이제 브로드컴 실적이 보니까 여기에 AI 관련돼 있는, 그 부스터 제품 판매 비중이 되게 높아졌어요. 매출이. 그리고 앞으로 지금 얘기 나온 게, 이제 향후에는, 이, 메타 알파벳, 바이트댄스와 AI 부스터를 개발 노력 중이고 2027년까지 100만 개 이상 생산해서 데이터 센터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TSMC의 3나노 제품을 지금 공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 완전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건데 AI 부스터가.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AI 부스터는 GPU가 아니라 XPU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군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GPU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XPU 같은 게 이제 억질러리 프로세서 이제 그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GPU 같이 모든 것을 다 병렬로 갖고 하는 제품이 아니라 안에서 직렬, 병렬을 좀 섞어갖고, 그 GPU의 단점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그것만 해도 어디냐 그러는데 이미 인텔이 제논이란 NPU죠. NPU 제품이 이미 내놓고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이 생각만큼 많이 안 팔리겠다는 거죠. 왜냐면은, 엔비디아 GPU 제품을 완전하게 커버를 할 수 있는 제품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다면은, 현재까지 이제 뭐, 전에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서 한 8, 8곳이 이제 AI 가속기 글로벌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울트라 가속기 링크라는 것을 설립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엔비디아 독점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네. 다른 회사를 좀 몰아주자.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엔비디아가 독점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텔이라든지 브로드컴들이 여기에 보완적으로 제품을 대줄 수 있는 네. 그런 상태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JP 모건이 목표 주가를 한 $250까지 상향 지원했거든요. 저는 그 정도 수준까지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엔비디가 워낙 그동안 급등을 했고 고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브로드컴이 이제 AI 산업에 편입되면서 재평가를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브로드컴이 이틀 동안 40%가 오르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이틀 지금 연속 아니야 나흘 연속 내렸기 때문에 이게 뭐 AI가 대체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국내에서 좀 오버해서 보는 경향이 네, 있어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보다요. 네. 네, 브로드컴, 엔비디아 둘 다 AI 시장 확대로 보면 되겠네요. 상호 보완적으로.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내의 반도체주는 어떻게 흘러갈까? 삼성전자 시총은 연고점보다 200조나 증발한 상황이고요. 반도체 비롯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마지막 전략까지 좀 대표님의 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계속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네.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죠. 한쪽에는 AI 제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파운더리를 해야 되는데 두 쪽 다 지금 뭐 HBM 쪽에서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아직도 많고요. 해결하면 시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파운더리 쪽에서 지금 TSMC의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되다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로 또 분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위험입니다. 반대로 SK 하이닉스 같은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HBM이라는 확고한 AI 제품을 뭐 독점이죠. 거의 55% 이상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계속 SK 하이닉스는 이제 AI 반도체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바꿔 놓으려면 삼성전자가 진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뭐 사람 몇 명 이렇게 인력 조정하고 경영진 좀 교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기술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까지 외국인 매수세는 좀 계속 매도세는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관련돼 갖고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치적 리스크가 좀 완화됐으니까 외국인 매도세가 중단되고 매수세로 좀 전환돼야 되지 않겠냐. 기대했는데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국내 펀더멘탈이라든지 경기 펀더멘탈 그다음에 증시 체력이 지금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팔 수밖에 없어요. 매도세가. 그리고 보시면 이미 11월 달에도 한 4조 원, 10월 달에 4조 원 이상 계속 매도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리스크가 이것을 바뀌는 모멘텀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세를 더 크게 늘리느냐 아니면 좀 줄이느냐 이 차이점이지 외국인 매도세는 당분간 저는 계속 된다고 보고요. 뭐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서 뭐 경제 정책이 산업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체력이 좀 바뀌다든가 이런 모멘텀이 나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당분간 개인하고 기관 투자가에 의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이제 펀더멘탈이 강하고 저평가된 업종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트럼프 규제 완화 수혜주들 뭐 AI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로보틱스, 코인, 뭐 게임 플랫폼까지 네. 뭐 네이버하고 제가 카카오 말씀드리고 맞아요. 있죠. 그다음에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어 있는 HBM 밸류체인이라든지 조선 방산. 그다음에 요즘 이제 중국 소비 확대 수혜주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소비 확대, 네. 그래서 뷰티, 엔터라든지 소비재까지. 뷰티, 소비재,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또 중국에다 공장 새로 설립하면서 네. 또 사상 최고치를 나왔거든요. 그만큼 기대감이 좀 있다는 거죠. 볼 건 봐야 되겠네요. 네, 볼 건 또 봐야 되죠. 또 네. 오르는 건 또 오르고요. 맞습니다. 네. 그랜더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밤이 길고 추운 새벽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